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당연히 고급스러운 컬러에 유려한 스테인리스 마감에 3개의 카메라, 라이다 센서까지 가진 아이폰 12 프로를 사야죠. 그런데 아이폰 12는 카메라, 마감만 다르고 사이즈도 같고 디스플레이도 거의 비슷한 급의 OLED가 들어갔네요. 심지어 무게가 162g으로 아이폰 12 프로보다 25g이나 가볍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지만 무거운 아이폰 12 프로냐? 살짝 부족하지만 무게도 가격도 가벼운 아이폰 12냐?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제품을 비교해보고 중간중간 소소한 꿀팁들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는 분들 대부분 3분들이 본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아이폰 12 블랙,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입니다. 저는 까만 핸드폰을 좋아해서 그래파이트를 구하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더라고요. 언박싱은 빠르게 지나가고 이 필름은 환경을 생각하는 애플이 종이로 바꿔놨습니다. 케이블 하나 달랑 들어있네요. 퍼시픽 블루는 빛에 따라 다르지만 파란색보다는 네이비 컬러에 가까운 남색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두운 톤의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께 퍼시픽 블루도 질리지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면 불투명 글라스 마감은 진짜 고급스럽게 잘 뽑았고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테두리가 좀 과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물은 과하지 않고 무난합니다. 저의 조악한 영상으로는 잘 표현 못하겠지만 아무튼 실물 깡패네요. 그립감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작에 비해 두께가 얇아지고 폭이 좁아져서 그런지 크게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엣지 부분이 날카롭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 엣지 부분도 라운딩으로 마감을 해뒀고 실제로 만져보면 전혀 날카롭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생각 안 했었는데 버튼을 클릭하는 느낌이 두 제품 모두 이전 시리즈들에 비해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런 게 감성인가? 6.1인치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1과 같은 크기의 디스플레이인데 크기는 더 작아졌습니다. 노치 사이즈는 같고 상하 좌우 베젤의 두께는 모두 같습니다만 최신 스마트폰들처럼 얇은 베젤은 아닙니다. 바뀐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마감에 묻혀서 그렇지 베젤의 두께는 아쉽습니다. 미국 모델에만 전원 버튼 아래쪽에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가 들어있고 그 외의 국가 제품은 막혀있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2는 화이트, 쌈무 그린 색상이 반응이 좋고 이전 시리즈들도 파스텔 톤이 대체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폰 12 블랙은 인기 있을 색깔은 아닙니다. 까만색, 그냥 까만색, 그냥 유광 까만색, 심지어 아이폰 SE2, 11, 12까지 조금도 변화가 없는 그냥 까만색. 뒷면은 유광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게 쓰다 보면 좀 잘 지저분해집니다. 지문이나 유분이 잘 묻어서 안 예쁩니다.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프로가 비싸고 좋은 거라는 인식이 들 만큼 소재나 마감에 있어서는 12 프로가 훨씬 고급스럽게 보였습니다. 역시 돈이 좋아. 슈퍼 레티나 XDR이라는 거창한 이름과 달리 이전 시리즈에 비해 크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폰 12만 LCD에서 OLED로 바뀌면서 가장 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그만큼 올렸잖아. 뉴스에 따르면 아이폰 12는 LG 디스플레이가 그 외에 3개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이폰 12 디스플레이 품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균일도도 괜찮았고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뽑기 운이 좋아. 또한 유독 12 프로는 화면이 누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디스플레이가 최대 밝기로 해도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 진짜네? 자, 디스플레이 설정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어 센터에서 화면 밝기를 꾹 누르시고 트루톤을 꺼줍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맨 아래로 내리면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와 자동 밝기를 끄고 다시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아이폰 12 쪽이 훨씬 밝죠? OLED는 디스플레이 특성상 오래 사용하게 되면 빛을 내는 발광 물질이 이게 산화되어 얼룩처럼 디스플레이에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버닝 현상이라고 하죠. 특히 가장 밝은 흰색을 표현할 때 가장 산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이런 기능들을 기본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밝은 흰 광원은 눈의 피로도를 높이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 포인트도 40% 정도로 켜놓고 자동 밝기도 켜놓고 트루톤도 켜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소중하니까. 단 이렇게 쓰면 종종 쨍한 햇빛 아래에서 화면이 쨍하게 안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더 밝아 보이세요? 아이폰 12 프로는 최대 밝기 800니트, 아이폰 12는 최대 밝기 625니트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셔서 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도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최대 밝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12 프로 모두 해상도와 픽셀 밀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해상도와 픽셀 밀도가 높아지면 같은 텍스트를 볼 때도 뭉개짐 없이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라믹 실드라는 이름의 아주 튼튼한 글래스는 생각보다 스크래치에는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촬영한다고 필름을 안 붙이고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뭐에 긁힌지도 모르게 이렇게 긁혀 있습니다. 애초부터 믿지도 않았지만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이폰 12와 12 프로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죠. 카메라입니다. 광각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이 두 개는 두 제품 모두 스펙이 같습니다. 11 프로 때와 비교했을 때 광각 카메라만 조리개 값이 f1.8에서 f1.6으로 약간 밝아졌다는 것 말고는 스펙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프로세서와 그래픽 엔진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발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AR 기술에 많이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야간 인물 모드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애플 프로 로우라는 DSLR, 미러리스에서 지원하는 로우 포맷을 제공하고 돌비 비전 방식의 HDR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폰 12 프로의 라이다 센서와 망원 카메라를 이용한 인물 사진 등의 디테일을 보면 아이폰 12의 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 비해서 더 나은 퀄리티를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사진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라는 느낌보다는 줌해서 보면 그 디테일들이 좀 더 잘 표현되었다 정도로 느껴집니다. 조금 더 실생활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도 스마트폰이지만 사진을 보는 것도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크고 작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이 작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는 느낌이랄까요? 외에도 애플 프로 로우도 비전문가인 저에게는 딱히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돌비 비전 HDR은 상당히 상위 버전의 HDR인데 이게 촬영, 편집, 출력의 모든 과정에서 기기들이나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뭔가 진짜 프로용 제품을 내겠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진짜 업그레이드된 카메라는 실질적으로 12 프로 맥스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정말 카메라 성능이 중요하다면 12 프로 맥스를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는 4기가 램, 아이폰 12 프로는 6기가 램을 탑재했습니다. 끝나누기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이 카메라 앱이 램 사용률이 높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놓고 이런저런 촬영을 좀 하다 보면 아이폰 12 프로는 별로 발열이 없는데 아이폰 12는 발열이 생깁니다. 아마도 아이폰 12는 램이 적은 만큼 AP가 열일하고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배터리 사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에서 그렇게 깨방정을 떨던 5G 실사용하면서 체감하기에 우와 빠르다라고 느끼진 못했으나 저희 집 실내에서 벤치 테스트를 해보니 LTE는 98.1Mbps, 5G는 172Mbps로 약간 더 빨랐습니다. 번외로 와이파이 6 공유기에 연결된 와이파이는 439Mbps입니다. 하지만 실외에서의 5G 성능은 또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물론 통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5G는 음영 지역도 많고 이 속도에 이 통신비를 받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5G 요금을 안 쓰시는 분들은 설정 셀룰러 데이터 옵션에서 LTE 모드로 설정을 해두세요. 기본은 5G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5G 무제한 요금을 쓰시는 분들은 그 아래의 데이터 모드에서 5G 데이터에서 데이터 더 허용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고품질의 영상, 페이스타임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쓰던 LTE 요금제보다 더 싼 5G 요금제가 있어서 저는 그 요금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배터리는 저도 좀 더 길게 써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전작보다 좀 더 빨리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테스트를 위해 계속 사용한 부분도 있고 5G 환경 등을 고려한 일상생활에서의 배터리 체크는 다시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분 탓인가 왠지 7.5W 치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으면은 왠지 조금 느리게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그냥 기분 탓인가? 제가 이전에 쓰던 게 아이폰 SE 2세대였는데 터치 아이디가 있다가 페이스 아이디를 쓰니까 마스크를 쓰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은근히 번거롭더라고요. 터치 아이디 쓰셨다가 바꾸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햅틱 진동 모터가 작아졌다고 하던데 이전 모델에 비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아이폰의 갬성이야말로 이 진동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햅틱 피드백의 강약 조절도 그렇고 바닥에 올려뒀을 때 막 시끄럽게 울리지 않는 모습도 좋고 아무튼 감성이에요. 가격은 아이폰 12 64기가를 제외하고 128기가, 256GB는 정확하게 19만원씩의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 12 프로는 고급스러운 마감과 3개의 카메라,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전문적인 카메라 활용이 가능하고 아이폰 12는 캐주얼한 컬러와 가벼운 무게, 아이폰 12 프로에 빠지지 않는 스펙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해보고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 추후에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